옛 선인들은 음식은 음에 속하고 의복과 집은 양에 속한다 말씀하십니다. 음식은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야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음의 근본입니다. 조용히 검소하게 먹으면 음덕이 쌓이기 때문에 길이라 하고 절제함이 없이 대식하고 폭식하면 음덕이 밖으로 도망가므로 흉이라 합니다. 또한 의복과 집은 우리 몸 밖에 있기 때문에 양인데 자기의 분수에 맞는 것이 길하다 하고 지나치게 화려한 것을 흉하다 하였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모두 근심 걱정의 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채굴림 행색입니다. 다이어트 혹은 의도적으로 체중 감량을 하고 있는 분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알리는 소식이 아닌 음식을 적게 먹는 소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1757년입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간상가가 있다고 합니다. 미즈노 남보쿠란 분인데요. 소식을 하면 건강과 복이 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장했던 소식과 절제에 관한 통찰이 현대사회에서도 공감받고 있으니 과연 책 속에는 어떤 지혜가 담겨 있을까요? 저도 몇 해 전부터 식사를 하면 배만 나와서 이제 최근에 탄수화물 양을 좀 줄였습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최근에 하루 한 끼만 먹고 나머지는 과일, 견과류 위주로 대처하니까 확실히 체중 조절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적당한 운동이 병행된 하루 일과가 몸에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습관화시키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습관화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책 속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보쿠의 생애. 미즈노 남보쿠의 아버지는 오사카의 어느 극단에서 영국의 각본을 쓰는 전속 작가로 일했으나 남보쿠가 어릴 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아가 된 남보쿠는 대장장이었던 삼촌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남보쿠는 10살 때부터 술을 먹기 시작하면서 싸움질이 심해 상처가 나지 않는 날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8살 때 술값 때문에 죄를 짓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가 옥살이를 할 때 재수와 일반 사람들의 간상이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간상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로 가자마자 시중에 이름 있는 간상가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간상을 본 결과 칼을 맞아 죽을 겁난의 상이어서 앞으로 1년밖에 살 수 없으니 그걸 피하려면 출가해서 스님이 되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절을 찾아간 남보쿠에게 그 절의 주지 스님은 거절하는 뜻으로 1년 동안 보리와 콩만으로 식사를 계속하면 입문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남보쿠는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보리와 콩으로 1년을 보내고 주지 스님을 찾아가기 전에 처음에 그 간상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 간상가는 칼에 맞아 죽을 상이 없어졌는데 뭔가 큰 공덕을 세운 모양이다라며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남보쿠가 보리와 콩만 먹게 된 경위를 설명했더니 그것으로 음덕을 쌓게 되어 간상까지 바뀌었다며 간상가는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제서야 남보쿠는 뭔가 자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남보쿠는 스님이 되기보다는 간상가가 되기로 뜻을 세우고 험난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보쿠가 간상하게 뜻을 두게 된 것은 21살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의 전신의 상을 배우기 위해서 3년간 이발소에서 일하며 두상과 면상을 공부했고 목욕탕에 때밀이를 하면서 몸의 상을 공부했고 죽은 사람의 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3년간 화장터 인부로 일하며 뼈와 골격을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남보쿠의 뛰어난 간상학은 그 당시에 얻은 고통스러운 수업의 성과로 짐작됩니다. 또 남보쿠는 단식과 폭포 수련 등의 어려운 고행을 시작합니다. 그 고행의 결과 사람의 운명은 식에 있다는
즉 먹는 것에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를 존경하는 제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황실의 사랑을 받아 종호 위에 벼슬도 받게 됩니다. 헌데 남복구 자신의 간상은 보잘것없었습니다. 키는 작고 얼굴은 답답하고 비좁아 대범치 않으며 입은 작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고 인당은 좁고 눈썹은 엷었습니다. 코는 낮으며 강대뼈는 붉어지고 이빨은 짧고 가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본인이 기록한 것입니다. 보기 드문 빈상이었지만 사람의 운명은 식에 있다는 큰 깨달음에 따라 매일 보리 한 옵 반과 채소 한 가지로 음식을 절제하고 쌀로 된 것은 떡이라도 먹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 결과 말년에는 가옥과 7채의 창고를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남복구는 1757년에 태어나 그 당시로는 비교적 장수에 속하는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뱃속을 8알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 제자가 남복구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소식을 실천하고 있지만 좋은 것을 골라 먹는 미식가이기도 합니다. 소식을 하면 미식도 괜찮은지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루 세 끼의 식사를 항상 대식하거나 폭식하는 사람은 간상이 길상이라 하더라도 운세가 일정치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 공궁에 빠지고 부자라 하더라도 가세가 기울게 됩니다. 간상이 흉한 데다가 폭식까지 하면 죽고 난 후에 들어갈 간도 못 구할 정도로 가세가 기운다는 사실을 각오해야 합니다. 중국 고서에 복팔군이면 무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뱃속을 항상 8알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폭식과 대식을 경계하는 말이니 꼭 명심해야 합니다. 제철에 나오는 음식을 진중하게 기다리지 않고 그 계절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기를 쓰고 즐겨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간상이 복상이라 해도 재산 운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물며 빈상인 자가 이런 습관을 가지면 행방불명이 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제철 음식이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숙이 덜 된 것을 맨 처음 먹겠다고 식탐을 부리는 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무엇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그 마음을 삼가십시오. 논어에는 공자의 음식간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자의 불가식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음식이 갖는 본래의 빛을 잃으면 먹지 않는다. 둘째, 집에서 만들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는다. 셋째, 제철에 난 것이 아니면 먹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대학자인 공자다운 식생활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다스리면 운기가 따라온다. 제자가 질문합니다. 스승님, 저는 기운이 들쑥날쑥합니다. 흥분도 잘하고 우울할 때도 많습니다. 이는 어떤 까닭입니까? 중년이 될 때까지 식생활에 절도가 없는 사람은 뜻하지 않은 질병에 걸리거나 평생 마음 썩이는 일이 끊이지 않는 법입니다. 비록 간상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말년에 운기가 쇠퇴하여 마침내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는 식에 준한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원기가 왕성하다는 말에서 기라는 것은 오장육부의 활동 능력을 말합니다. 당연히 원기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의해 좌우됩니다. 기를 뜻하는 한자 기를 보면 사람이 쌀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기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양과 종류를 일정하게 하고 시간을 엄격하게 정하지 않으면 사람의 원기가 쇠퇴되고 하늘의 기운 또한 쇠퇴됩니다. 식을 정하는 일을 모든 것의 근본으로 삼으십시오. 식이 정해지면 기도 스스로 침정되고 기가 침정되면 마음도 스스로 다스려집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만이 천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지만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은 모두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신분보다 낮은 음식을 먹으면 더 높은 간직에 오른다.
스승님께서는 자기 신분을 넘는 음식의 출세를 막는다 하시는데 이는 무슨 뜻인지 가르침을 주십시오. 자기 신분 이상의 사치스러운 음식을 먹는 자는 비록 출세의 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음식은 반드시 자기의 신분과 분수에 맞추어 절제해야 하는 법입니다. 군주나 장군도 그 나름대로의 밥상이 있습니다. 고관도 자기의 신분에 맞는 밥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벼슬이 미천한 자가 고관 대작의 음식을 먹으면 밥상이 이미 고관 대작의 위치에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고관 대작이 될 수도 없고 작은 벼슬마저 잃게 됩니다. 그러나 중간 벼슬에 있는 사람이 자기 신분보다 낮은 음식을 즐겨 먹는다면 자기의 복록이 그만큼 올라가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자는 후일 더 높은 간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내일 열심히 일하여 번 돈을 모두 먹어치우는 데 쓰는 자는 절대 입신 출세를 할 수 없습니다. 음식을 절제하고 검약하여 하늘에서 주어진 식록을 조금이라도 연장해야 합니다. 거기서 생긴 여유를 발판으로 입신 출세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먹고 싶은 음식을 다 먹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한 다음에 입신 출세하고자 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음식과 물건이 없음으로 해서 일이 충족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음식과 물건이 충족되면 벼슬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물건도 충족되고 벼슬도 충족되는 일은 세상에 없는 법입니다. 가난을 수치로 여기면 허세가 뒤따른다. 제자가 질문합니다. 스승님, 저는 가난하지만 절제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수치심이 생깁니다. 어찌하면 이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가난함을 수치로 여기는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수치의 마음은 그 속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욕심에서 모든 불행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가난함을 수치로 여기면 허세를 부리고 거칠애를 하게 되는 법입니다. 가난을 긍디로 여기지 않고 수치로 여기면 그 가난함이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칠애를 추구하지 말고 청빈한 생활을 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 청정을 추구할 때 복덕이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빈궁의 간상이라도 자기 분수를 알고 가난한 사람답게 검소한 조식으로 절제하면 가난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장수할 간상을 가졌다고 해도 물을 함부로 쓰고 낭비하는 사람은 장수할 수 없습니다. 어쩌다 장수한다고 해도 점차 가난해져서 자식복도 없고 말년에는 흉하게 됩니다. 물은 인체에서 콩팥 즉 신장에 해당되는데 우리 몸에 생긴 노폐물을 오줌을 통해 체외로 배설하는 기관입니다. 콩팥에 이상이 생기면 노폐물의 배설 장애로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물을 함부로 쓰면 신정이 손상되므로 장수할 수 없습니다. 물은 나무를 키우는 근본입니다. 그러나 나무에 물을 지나치게 많이 주면 나무가 썩기 마련입니다. 물을 소중히 여겨 그 사용을 절제해야 합니다. 또한 밝은 빛을 좋아해서 등불에 사용되는 기름을 함부로 낭비하는 사람도 장수할 수 없습니다. 등불을 자꾸 더 밝게 하려는 자는 흥분하기를 좋아하고 절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절제하는 자는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원이나 연못을 만들면 가세가 무너진다. 스승님, 저는 가난하지만 꽃과 나무를 가꾸기 좋아합니다. 마당에 정원을 만들어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가세를 뽐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운이 뻗어나가는 성운의 집안이라고 해도 그 가세를 자랑하기 위해 화려한 정원과 인공적인 연못을 만들면 그 이후 운이 쇠하는 법입니다. 산이나 바다와 같은 대자연을 자기 집 마당으로 옮겨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 돌산을 만들거나 연못을 파는 일은 돈 많은 재산가들이 그 위세를 떨치기 위해 하는 일들입니다. 집안의 시설 만드는 일을 멈추십시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그와 같은 취미를 갖는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속에 부자가 되려는 과도한 욕심을 표출한 것이기에 그 이상 출세와 영달을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재산가라 하더라도 마당에 산과 연못을 만들면 더 이상의 성운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선조의 음덕이 있고 가훈이 몹시 좋을 때 그 집안의 현상 유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훈이 기울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안에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거나 신병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예를 평생 수없이 보아왔는데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도 몹쓸 병에 걸려 일찍 죽는 사람이 허다했습니다. 따라서 집안에 커다란 정혼과 연못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본래 상태로 되돌리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자기 몫의 음식을 감량하고 헌납한 후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헌납한 식량은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히 가훈이 성운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 먹고 남는 것을 신에게 헌납하면 가훈은 번창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자기가 먹을 음식을 감량해서 신에게 바친 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야위였으나 기백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간상이다. 스승님의 말씀에 따라 소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에게 야위여서 보기 싫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음식을 엄격히 절제하여 소식하는 사람의 표정이나 혈색에는 일종의 기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식하고 폭식하는 사람은 살이 쪄서 부드럽게 보이나 기백이 없습니다. 얼굴에 기백이 있는 사람의 혈색은 좀처럼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좀처럼 흥분하지도 않으며 쉽게 절망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모든 일에 부동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식탐을 부리고 대식하는 사람의 혈색은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는 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간상이 길이라 해도 점차 흉으로 변하게 됩니다. 강과 숲이 계절에 따라 변하듯이 간상은 변하고 순환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식하는 사람은 야위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야위였으나 심기가 든든한 사람들입니다. 이와 반대로 식탐을 부려 가식하게 되면 기가 무거워지는데 이 상태를 심기가 야위였다고 합니다. 병들어서 몸이 야위인 것과 소식으로 몸이 야위인 것을 엄격히 구별해야 합니다. 물론 몸이 야위면 장이 쇠약해지기 때문에 피부색이 나빠집니다. 그러나 음식을 절제해서 야위인 자는 얼핏 보기에는 야위인 것 같으나 혈색이 좋고 피부에 윤기가 있습니다. 병으로 야위인 것과 소식으로 야위인 것을 잘 구별하는 자가 간상의 대가입니다. 파도는 비에 젖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제자가 질문합니다. 스승님, 저는 입신 출세하고자 전심으로 노력하지만 마누라가 자꾸 방해를 받습니다. 마누라가 자꾸 의욕을 끊게 합니다. 의욕이 떨어지고 일에 점처럼 진척이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파도는 비에 젖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어둠은 태양을 이길 수 없는 법입니다. 그대의 정신이 태양처럼 장렬하면 여러 가지 음이 방해하고자 해도 그 빛이 항상 천하를 꿰뚫을 것입니다. 자기의 정신이 태양처럼 강렬하지 못한 자는 보통 작은 어둠에도 방해를 받기 때문에 쉽게 기운이 약해집니다. 음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양이 강하지 못함을 반성하십시오. 남편은 양이고 아내는 음입니다. 이것이 대자연의 섭리입니다. 양인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음양이 합하지 못합니다. 음양이 합하지 못하면 남편은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의 아내가 순종하지 않는 동안 당신은 어떤 일이라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비웃고 세상은 그대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덕을 쌓는 것을 음덕이라 합니다. 음덕이 최고의 덕인 것처럼 아내 또한 최고의 보물입니다. 아내는 집안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집안을 다스립니다. 그 보배의 심기가 불안하면 집안 일이 잘 될 리가 없고 오래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아내를 탓하지 말고 스스로를 탓하십시오. 한 사람인 아내에게조차도 당신의 뜻을 간철시키지 못한다면 어찌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겠습니까? 큰 힘은 온화한 것이지 강한 것이 아니다. 제자가 질문합니다. 스승님, 성공한 벼슬아씨와 장군들은 맛있는 음식과 술과 고기를 먹으면서 정사를 논하고 교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 또한 그들과 함께 천하를 논하고 세상을 이끌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리와 잡곡으로 소식하면 원기와 자신감도 사라지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풍성한 음식을 먹으면 원기와 자신감이 생긴다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원기라는 것은 하늘이 만물을 창조하는 근본의 힘을 말합니다. 원기는 넓은 대자연의 기운으로 사람의 기운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기운은 온화한 것이지 강한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통해 원기를 되찾으려면 음식이 소박하고 검소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대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잣거리의 속인들은 성미가 급하고 강합니다. 또한 자주 흥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고 미천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술과 고기를 포금하고 폭식한 결과 겉모습만 원기 있고 호탕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쩌다 입신 출세하더라도 하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식으로 원기를 온화하게 가꾼 사람이 입신 출세하면 평생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앞서 있습니다. 몸은 어린아이에 불과한데도 늘 어른처럼 행동합니다. 원기는 꾸준히 그리고 서서히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항상 모든 일에 절제하고 사람과 일을 대하는 자세가 신중해야 합니다. 10사람 목에 신중함을 갖는 사람은 10사람만큼의 입신 출세를 할 수 있고 10,000명만큼의 신중함을 갖는 사람은 10,000명만큼의 발전이 있는 법입니다. 소박하고 검소한 음식으로 절제해서 소식하는 일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부자들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 제자가 질문합니다. 스승님, 저는 부자가 될 간상이라는데 아직도 이처럼 가난합니다. 또한 저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부자들이나 신분이 높은 기인들과 항상 교제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부자가 된다고 들었는데 어찌 저에게는 그 시기가 오지 않는지 가르침 좀 주십시오. 부자들과 교제해야 한다는 당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대가 비록 부자가 될 간상을 갖고 있다고 해도 부자나 기인들과 교제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신분이 낮은 자가 신분이 높은 자들과 교제하면 그 덕을 잃고 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들과 교제하면서 이미 높이 오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결코 출세할 수 없습니다. 교제하는 부자와 기인이 음덕을 쌓은 사람들이라면 당신은 지금부터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근면하고 소식하면서 덕을 쌓은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당신에게 큰 힘이 되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방만하게 자기의 부와 신분을 내세우는 사람들이라면 교제할 때마다 그대도 오만하게 되고 방자하게 되는 법입니다. 오랜 세월 덕을 쌓아 부를 이루거나 신분을 높인 사람들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게 돈을 번 사람들은 자기를 내세우지 못해 안달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자꾸 내세우려 하는 법입니다. 그대가 교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부들은 대부분 소문도 내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빛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가난한 사람인 그대에게 모습을 내보였다면 그들은 10중 8구 저잣거리의 졸부들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크게 되기를 희망한다면 먼저 졸부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그것에 앞서 부자들을 만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에 앞서 그대보다 더 어려운 아래 사람들을 소중히 대하여 교만하지 않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참 마음으로 부자들과 진심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그대가 아래 사람들에게 참 마음으로 대하는 삶을 살고 난 후에 간상가를 찾아가면 간상의 대가들은 그대의 간상이 크게 변했음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 부자로 우뚝 섰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그대에게 존경한다는 말을 해도 우쭐해야 하는 교만함을 경계하십시오.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당신의 부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한다는 것은 그 속에 지나친 욕심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한 교제는 당신을 우쭐하게 해서 미래를 망가뜨릴 뿐이니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최고의 간상가 미즈노 남보쿠가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절제가 아니죠. 중용의 절제, 지혜의 절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며칠 후면 또 민족 최대의
명절이 설날입니다. 가식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소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